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과학의 수수께끼에 대해 생각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물론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채널까지 와서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 곳의 우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묘하고도 이상한 고속 전파 버스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현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려 할까요? 10분 안에 거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기묘한 신호에 대하여. 많은 이상현상들이 의례 그렇듯이 이 고속 전파 버스트 역시 평소대로 진행하던 연구조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2007년 2월 던컨 롤리머 교수가 인솔하는 미국의 과학자 그룹은 펄사의 증광 현상에 대한 조사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롤리머 교수의 제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나르케비치는 당시 조사를 위해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아카이브 데이터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다른 것들과 현저하게 다른 이 기묘한 전파 버스트에 최초로 주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신호는 2001년 7월 24일 소마잘라눈 부근의 하늘에서 관측된 것이었는데요. 지속시간은 5밀리초도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방대한 에너지 방출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의 같은 지점을 계속 관측했지만 다시 한번 신호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연구자들은 그 신호가 어떤 일회성의 현상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현상이란 과연 뭘까요? 롤리머와 나르케비치가 발견한 신호에는 롤리머 버스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은하계 밖의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이 현상이 몇백 회, 몇천 회나 수시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년간 롤리머 버스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파크스 천문대에서 롤리머 버스트와 같은 전파 버스트를 16번이나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과학계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연구자들은 높은 관심을 갖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실로 허무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파 버스트의 발생원이 지구와 완전히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뚜껑을 열어보니 전파 버스트가 발생한 원인은 바로 전자레인지였습니다. 성급한 천문대의 직원 혹은 방문객이 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전자레인지의 문을 열 때마다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이 낳는 전류가 전파망원경에 관측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모든 고속전파 버스트를 설명하기에는 사실 부족했습니다. 고속전파 버스트 중 몇 가지는 분명히 지구 밖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어느 신호가 기록되었는데 그 1년 후 발생원이 큰 개자리가 있는 먼 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정한 빈도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속전파 버스트도 발견되었습니다. FRB 180916.J0158 플러스 65라는 고속전파 버스트 신호는 16일 주기로 반복됩니다. 신호는 어디에서 왔나? 고속전파 버스트의 존재는 이미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결국 무엇이 버스트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통일된 견해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검증 관계에 놓인 몇 가지 가설이 있을 뿐이죠. 고속전파 버스트의 발생원은 사실 지구 밖 문명이었다. 그 중에는 이런 설을 믿고 싶어하는 분도 분명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설은 얼핏 듣기엔 상당히 흥미롭고 어딘가 자극적이고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 아무 쓸모도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계속 방출하고 있다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외계인 마니아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슬프지만 여기서 지구 밖 문명은 높은 확률로 거의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근거가 확실한 설도 있습니다. 그 설에 따르면 고속전파 버스트의 발생원은 마그네타라고 하는데요. 마그네타는 중성자별의 일종으로 초고속으로 자전하는 항성이 붕괴한 후에 생겨납니다. 마그네타의 가장 큰 특징은 경이로운 세계의 자기장으로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의 유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는 매우 희귀하며 천체 시간의 척도로 따지면 상당히 단명하는 존재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마그네타 자기장은 약 1만 년 만에 약해지며 이후 이 중성자별의 모든 활동은 그치게 됩니다. 이 설에 대한 주요한 반박을 살펴보면 마그네타에서는 원래 전파 버스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 마그네타는 X선 파장으로 인해 빛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마그네타 그 자체와 이 희귀한 별의 중심액 내부에서 어떠한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해명되지 않은 마그네타 관련된 현상에 의해 고속전파 버스트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또한 연구자들이 SGR1935+2154라고 부르는 마그네타가 있는데요. 그것이 고속전파 버스트와 같은 신호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발생원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어 마그네타설의 증명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여우자리 별로 우리가 사는 은하계 내 지구로부터 1만 파색 정도의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마그네타설은 가장 유력한 설 중 하나지만 이에 못지않은 다른 경쟁설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럴싸하기까지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설은 고속전파 버스트를 블랙홀과 결합시키기도 합니다. 회전하고 있는 블랙홀의 물질이 떨어질 때 혹은 이러한 블랙홀이 항성을 삼킬 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수학적인 계산 결과에 따르면 이 에너지 방출은 고속전파 버스트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어 보이는 설은 브리처라고 하는 행성과 비슷한 가설상의 천체를 고속전파 버스트의 발생원으로 보는 가설입니다. 이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가진 천체인데요. 아시다시피 중성자별도 블랙홀도 초신성 폭발 후에 출현합니다. 항성이 폭발한 후에 남는 것은 타다 남은 찌꺼기, 즉 스스로의 중력에 의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며 중력 붕괴하는 중심 핵입니다. 항성의 질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그 질량이 이른바 톨만 오펜하이머 볼포프 한계보다 작을 경우 중력 붕괴의 결과 중성자별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어떤 항성의 잔해가 톨만 오펜하이머 볼포프 한계를 넘어 보통 블랙홀이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필요 조건은 고속 회전할 것, 그것도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원심력이 천체 자신의 중력을 상회할 정도의 속도로 자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질량을 가진 중성자별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브리처인 것이죠. 이 별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브리처의 회전 속도가 아주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중력 붕괴로 완전한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브리처가 파멸할 때에도 역시 상당량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것이 지구에 도달하여 고속전파 버스트로 관측되었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 설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속전파 버스트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같은 중성자별이 몇 번이나 붕괴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더 독특한 설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자들은 고속전파 버스트를 중성자별끼리의 충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아주 작은 질량의 행성과 가까운 무게를 가진 블랙홀이 소멸할 때 고속전파 버스트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블랙홀은 이론상 극히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고속전파 버스트의 수수께끼를 해명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한 분이 이 수수께끼를 해명해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댓글로 자신의 가설과 그 근거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로도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동영상 테마 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사항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